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를 각 나라들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각 나라별로 얼마씩을 부과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담을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된 관세, 당초에는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부과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죠. 그런데 미국 측이요, 이 행정명령의 발효 시점을 미국 현지 시각으로 8월 7일, 그러니까 일주일 더 뒤로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또 이것에 더해서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뒷얘기들이 속속 전해져서 관심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교육국들과 진행한 이 관세 협상 결과를 반영한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우리나라 관세율 역시 어제 타결된 대로 15%로 명시됐습니다. 조정된 관세 세율은 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는 7일 오전 0시 1분에 발효될 예정인데요. 미 현지 언론에서는 미 세관이 새로운 관세 적용을 위해 이 체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벌기 위해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발효 시점을 미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또 행정적 절차라는 취지의 미 고위 당국자 전언도 나왔습니다. 한미의 협상이 예상보다 이제 하루 빨리 타결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결국 국적 타결을 이뤄냈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협상 상대였던 미국 측의 협상 상대였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에게 숨은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요. 앞서 우리 협상단과 만나기 직전에 이 일본과의 협상 타결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 측을 좀 몰아붙이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여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 솔직히 여러 국민들이 가지셨을 텐데 의외로 지금 밝혀지고 난 건 우리 측의 결정적인 키맨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지금 이겁니다. 네, 그 일본 건 때문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배드캅이다 그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조력자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우리 협상단은 지난 24일부터 이 협상 타결 전까지 워싱턴과 뉴욕, 스코틀랜드로 오가면서 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총 7차례 만났습니다. 사실상 하루에 한 번꼴로 만나면서 공을 들인 건데요. 특히 협상단은 미국에서 스코틀랜드까지 이동을 해서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이 이 협상의 물꼬를 트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가로 세로 1m 상당의 이 대형 패널을 들고 가서 한미 조선 협력이 가져올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러트닉 장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후 러트닉 장관은요,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자면서 이 협상단을 자신의 뉴욕 사저로 초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하면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 많은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우리 협상단은 이 조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대비해 이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내서 직설적이고 투박한 말투로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답변을 하는 식의 역할극 같은 예행 연습도 했습니다. 또 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 광우병 사태 때 벌어졌던 이 대규모 시위 사진을 준비해서 이 러트닉 장관 등에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요, 일본 협상단에도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협상 카드를 조금씩 꺼내고 그럴 때마다 이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라. 또 트럼프 대통령은 리스펙을 좋아한다는 등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러트닉 장관은요, 미 현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새벽 1시까지 통화하면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요. 직설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배드캅 역할을 주로 하는데 우리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이 협상에 목을 메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여러 차례 하면서 압박한 바 있습니다. 앞서 나온 러트닉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They very, very much want to make a deal. What they were thinking when they saw that Japan made that deal, they were like, oh, man. And of course, they're going to be in my office today talking. Well,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o meet with me and Ambassador Greer after dinner.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뒷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협상 과정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죠. 저희도 소개해드렸었는데 대통령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인 줄 알더라 이렇게 농담 섞인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한미 간 이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 이 고위공직자 워크숍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이 자신이 협상 과정에서 발언을 자제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요, 이가 흔들릴 정도였다, 물밑에서는 생난리였다며 이 협상의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미 통상 협상.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생난립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참모분들은 알지요.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번 협상 타결에서 막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로 지목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의 총수들인데요.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협상 막바지에 방미길에 올랐었죠. 물밑에서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았는데 상당히 큰 효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그리고 김동관 부회장은 이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대한 투자 협력 계획을 적극 내놓고 또 이 미국 내 인맥을 총동원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의 경우에는요, 이 미국이 관심을 보이던 조선업 관련 협력 패키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카드 등을 들고 미국을 찾았습니다. 우리 협상단이 미국 측을 만나는 시간, 즉시 이 통화가 가능한 한 라인을 연결해 두고 미국 측 질의에 바로 답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삼성이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을 제공했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이 정의선 회장은 미국 내 철강 공장 신설 등이 포함된 2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협상에 힘을 보탰습니다.